무조건 이해됨. 최대 손실 가능 금액. 아마도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란 주어진 신뢰 수준에서 목표 보유기간 동안 예상되는 최대 손실 금액입니다. 95% 신뢰 수준과 보유기간 하루에 대한 최대 손실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의 걱정은 아마도 얼마까지 잃을 수 있을까? 가 아닐까요? 최악의 경우 다 잃을 수 있어. 100% 맞는 말이지만 정보로서 의미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를 제외한 95%의 경우 잃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첫 번째로 역사적 최대 손실 가능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일 수익률을 알 수 있습니다. 일자별 일일 수익률을 크기 순으로 나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10%부터 가장 작은 마이너스 15%까지 순차적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95번째 마이너스 10%일 때 투자 금액이 100만 원이면 10만 원 손실입니다. 그것보다 큰 손실은 100일 중 5일인 5%뿐입니다. 최대 10만 원 손실 가능하다라고 말하면 5%의 경우 초과 손실이 가능하므로 95% 정확도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최대 손실 가능 금액입니다. 다만 수익률 정보 100개로는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규 분포를 활용한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처럼 일자별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빈도순으로 나열하겠습니다. 그러면 평균에 몰려있고 평균에서 멀수록 빈도가 적은 분포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반에 고만고만한 아이들은 많고 키가 아주 크거나 작은 아이들은 몇몇 없는 것도 유사한 경우입니다. 빈도를 전체 건수로 나누면 확률이 됩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는 전체 확률과 같고 값승률입니다. 동전 던지기 확률이 뒤 중에 따라서 두 개 중에 하나 2분의 1이 되고 뒤도 2분의 1이므로 전체 확률이 1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정 범위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넓이는 커지고 중간 지점인 평균 수익률까지 오면 전체 넓이의 절반인 50%, 즉 0.5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본 마이너스 10%와 같이 95% 정확한 수익률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넓이가 확률이라고 했으므로 왼쪽부터 쌓아 넓이가 5%인 수익률에서 멈추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가로 길이를 알 수 있지만 세로 길이는 곡선이라 까다롭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조상님들이 다 계산하여 표로 만들어 두셨답니다. 그 표를 이용하기 위해 정규분포의 특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규분포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평균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52개와 0과 100은 평균이 50으로 같지만 평균과의 거리인 표준편차는 0과 50으로 같지 않습니다. 즉, 평균이 같아도 표준편차가 다르면 정규분포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림에서 표준편차가 클수록 평균에 덜 몰려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규분포가 있고 이를 표준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률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눈 것입니다. 이렇게 표준화하면 수익률이 표준편차의 몇 배인가로 변환됩니다. 다시 표준정규분포표로 돌아와 봅시다. 왼쪽부터 넓이가 5%인 수익률은 오른쪽부터 넓이가 95%인 수익률과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표준정규분포표는 0.5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95%가 되는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95%가 되는 지점은 1.6 그리고 5입니다. 즉, 95%가 되는 지점은 표준편차의 1.65배가 되는 지점입니다. 표준편차의 2배보다 조금 안쪽이 됩니다.
결국 궁금했던 수익률은 앞에서 살펴본 표준화의 반대로 표준 편차의 1.65를 곱하고 평균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하루치 수익률은 0에 가까우므로 플러스 0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률은 1.65 곱하기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렇게 구한 수익률에 투자 금액을 곱하면 95% 정확한 최대 손실 예상 금액이 됩니다. 참고로 99% 정확도는 1.65 대신 2.33을 곱해주면 됩니다. 수익률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필요한 것은 단점입니다. 하지만 장점이 많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끝. 클로바 더빙으로 제작하였습니다.